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오늘은 66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키아님의 소설 로테이션입니다. 와. 오늘 망쿠님은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끼리 우선 시작하기로 했고요. 네. 어색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황. 네. 저 이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언제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요. 우리는 원래 적으니까 100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100명이나.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접속을 잘 안 해요. 솔직히 볼 일이 별로 없어. 현생이라서. 근데 제가 방송을 다시 켜보긴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잘 돌아가나 이것만 확인하고. 저는 가끔 팟빵은 구경하는데 네. 심심할 때 듣긴 하는데 그렇게 막 맨날 듣진 않아가지고. 일할 때는 켜놓고 편집한 거 이제 들으면서 확인한다고. 그래서 또 못 챙기고. 맞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챙겨서 지금이라도 그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물론 오늘도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네, 현생이 그렇죠. 점점 현생이죠. 어쨌든 유튜브에 은하님이 그때 댓글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때 마물의 환생기로 이제 키워드 추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일재님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할 때 들으시다니. 그리고 한발을 홍콩 영화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그쵸. 영웅 본색을 생각해서 홍콩 영화를 한 건 아니었어요. 영웅 본색을 얘기하기엔 요즘 영웅 본색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하니까 또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겠죠? 홍콩 영화라고 하면 천밀밀, 그리고 소림축구, 화양연화 소림축구 그래요. 소림축구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다른 장르인데. 그리고 용아님이 그 아나스타샤 이북 출간되는 거 아시죠? 네, 존보가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지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디자인 표지였어요. 디자인이었어요? 네. 디자인이 좋아. 디자인이 물론 이뻤어요. 일러도 이쁘지만 디자인도 좋습니다. 책 표지보다 이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최혜연님 프리퀄 로맨스 추천작 리뷰해 주셔서 재밌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발님이 팟빵에 방송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명 작가님의 이방인 추천작으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추천작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최대한 해보겠지만 좀 뒤쪽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요. 네, 읽기 시작해가지고 우선 읽고 아직도 묵은지가 덜 까졌다는 게 네. 요즘에 너무 진짜 BL 소설 못 읽을 정도 현생이라서 인생이 헬이에요. 최대한 연금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사고 있어요. 나 로또 사야 되는데 깜빡했네. 오늘이구나. 아무튼 방송하고 사러 갔다 와요. 이거 앞에 생겼어. 이미 샀어요? 나눠넣지. 로또를? 빠르잖아. 이따 갔다 와야지. 갔다 와요. 저희 현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현생이에요. 이게 그쵸. 복권이 빨리 당첨돼서. 제발. 아무튼 현생이에요. BL만 보고 살고 싶다. 그러고 싶다. 돈만 많다면요. 네, 오늘 로테이션도 분량이 적진 않아요. 그렇구나.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작가님 소개 먼저 할게요. 네. 키아님은 대체로 글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글을 쓰신다고 제가 느꼈고, 이게 발행연도가 제가 책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아시죠? 제가 늦덕이잖아요. 늦덕이지만
근데 똑같지 않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요. 2017년에서 2009년에 이제 정이라고 현대물 짝사랑물 학원물이고 나중에 이제 드라마물이 되는 드라마물? 약간 장르가? 네, 학원물이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첫 작이신 것 같은데 2년? 2년 동안 쓰신 거예요, 이걸? 미완으로 냈다가 완결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그리고 2009년에 엠버드림. 요거는 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취향이네요, 키워드가. 궁금을. 가상시대 미래 한반도 2096년. 엽기장. 광고가 참 마음에 드네. 어느 순간 보니 자식이 자기가 되어 있더라. 이거 재판 안 하나요? 로테이션. 키아님한테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취향인데. 그리고 2009년에 더 데이라고 현대물, 리멤물, 가난수, 재벌 2세공, 능력공, 연하공, 연상수. 열일하셨네요. 네. 그리고 2010년 러브이즈. 현대물, 일상물, 동갑내기물, 짝사랑물. 2010년 소원. 요거 진짜 유명하죠? 동양물, 키잔물, 띠동갑 공수, 전쟁고아수, 양방공. 이거 몇 년 전에 재판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샀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원 포 더 로드. 현대물 리멤물이고요. 요것도 최근에 재판을 해서 또 샀었죠. 안 산 게 없잖아요. 안 산 거 없잖아. 재판 좀 해주세요. 2012년 625번지 현대물, 조폭물, 가족물, 치용물 그리고 625번지니까 625 관련된 6.25 관련된 건가? 거 아닐까? 근데 현대물이네. 약간 그 상처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게요. 치용물이기도 하고 2012년도 스카이워커 현대물, 가족물, 연하공, 연상수, 가정일 잘하는 수, 고등학생공, 프리랜서 수. 요거 인생장애분들 참 많아요. 재밌대요. 수가 벤추수인데 돈이 많아서 벤추수라기보다 집안일 잘하고 뭔지 알겠어요. 낫일 잘하고 밤일 잘하는 잘생긴 연하공이라서 벤추수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벤츠공이에요. 근데 스카이워커라고 하니까 저는 별전쟁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랬어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생각이 나네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광선검을 휘두를 것 같고 막 그러네요. 저 현대물이라는 거. 그리고 2013년 희망사항. 현대물, 사건물, 형사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공화. 이거 재밌었어요. 동양 판타지 서자인 수가 얼떨결에 공인 무친왕의 친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책 있습니까? 네. 나중에 빌려주십시오. 네. 공이 항의를 찾는 여정이 주 내용인데 저 최근에 이북으로 나온 뭐 작품 읽으면서 요거 딱 생각나더라고. 동양 판타지거든요. 약간 초반 느낌이 조금 비슷했어요. 하지만 전 이게 더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말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2017년 발간된 오늘 네. 얘기할 로테이션. 스포츠물이고요. 네. 요거 올해 말에 네. 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하기 전에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제가 그렇다. 해야 어떻게 한다. 최대한 땡겨서 오늘 방송을 하고요. 저는 본편만 봤는데요. 뒤편이 조금 궁금하긴 했어. 외전이. 외전도 좋아요. 근데 외전까지 해서 한 권인 거예요? 두 권인 건가? 반권 반 권? 정도인 것 같은데. 외전이? 기네요, 꽤.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다고 느껴지시면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아마 예약하지 않을까? 키워드는 현대물, 배구 스포츠물, 재회물, 선후배물, 원앤올리. 고요. 왠지 도망물 같기도 하고. 도망물 느낌도 있죠. 도망수의 느낌. 하지만 도망이라기엔 좀 애매하고. 어쨌든 줄거리는요. 주인수인 한재 씨는 34살이고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랑 단둘이입니다. 가족은 그렇게고 키는 180이 조금 넘고 크다. 가졌다. 잘생겼고 인기가 참 많은데 본인만 모르고요. 그쵸. 생긴 건 에스프레소 잘 먹게 생겼다는 언급 있고 근데 단거에 환장합니다. 네, 아메리카노도 못 먹고요. 쌍겹이 없는 조금 크고 날카로운 눈매, 갸름한 얼굴형, 흰 피부, 근데 골격이 크고 딱 묘사부터 잘생겼을 것 같아. 제 취향의 느낌. 우리 근처에 없어. 우리 근처에 없다는 것이 없어. 특징이죠. 한국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근처에는 없다는 거.
우리가 생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방송국이 어쩌다 볼 수 있는? 응. 그쵸. 그러고, 거기다 이제 여자 직원을 대할 때 되게 젠틀한 분이라서 여직원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사람으로서의 매너인 것이죠. 아무튼, 그렇고.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학창시절에 배구 선수였던 과거가 있고, 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현재는 너무 발음이 힘들어. MN 스포츠라는 스포츠용품 회사 개발부 대리입니다. 네, 노래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회식을 할 때마다 노래방 인기 탑인 것 같고요. 노래방 가고 싶다. 나도 못 간지 한 7, 8개월 된 것 같아. 어쨌든 수는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고,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식 후에 호련히 자취를 감춘 전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는 연상수, 회사원수, 선배수, 노래 잘하는 수, 무심수, 동정수. 그렇죠. 그렇고요. 11월 겨울에 지금이네요. 수는 족발집을 하는 이모 집에 이제 밥 얻어먹는 핑계로 일손을 도우러 갔어요. 이모 가게에 종종 배달을 시키는 단골이 있었는데 시킬 때마다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이모가 좋아한 거예요. 배달을 하는 이제 이종 사촌한테 이제는 또 진상인 손님이었대요. 싫겠다. 그쵸. 그래서 수는 이제 비 오는 날에 사촌 동생이 걱정이 돼서 따라갔는데 손님이 이제 100만 원 수표를 내밀면서 잔돈 내놓으라고. 진상이네. 진짜 개진상을 떨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카드로 실갱이를 계산을 하란 말이야. 카드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랬죠. 그래서 둘이 실갱이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진상 손님의 지인들이 나와서 야 그만 좀 하라고 막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진상이니까 그죠. 진상은 내가 뭔 진상이지. 잘못을 했냐 우기면서 이제 계속 진상을 떨고 있었어요. 왜 수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거스름돈을 바로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상이 카드가 아까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죠. 카드가 없을 리가 없지. 계산을 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닫히려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웬 남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수를 선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가 놀라가지고 눈앞이 시꺼매졌고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 나왔어요. 사촌은 수랑 나오면서 아까 그 마지막에 나온 남자가 배구 선수 윤원 닮았다 이런 말을 했고 사실 그 남자는 정말 그 배구 선수 윤원이 맞았고 이 사람이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윤원이고 현재 33살, 키 198.7에 92kg.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한데? 다 근육일 것 같네요. 92kg의 대부분. 그리고 세계 남자 배구 선수 연봉에 랭킹되어 있는 톱 클래스라고 하고요. 왼손잡이에 폴란드 배구 리그에서 활약 중이고 폴란드 명문 구단인 PG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모르겠네. BLCHATOW 나는 철자고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 배우 하투프래요. 도시 이름이네요. 지역 구단인가 봅니다. 아무튼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5 남매 중에 막내로 넷째랑 11살 터울? 큰 누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이쁨을 받고 자랐고 하고 싶은 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엄격해가지고 선은 지키는 성격으로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는 잘하고요. 굶기지 않겠다는 그렇죠. 잘 먹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집착공, 미남공, 연하공, 후배공, 운동선수공, 직진공, 동정공. 동정공, 동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의 귀국에 맞춰서 동료 및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김주형은 수의 얼굴이 익숙했고 금방 그가 한때 유명했던 덕영고의 세터인 한재신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세터는 토스를 올려주는 역할이죠. 하이큐를 보셨나요? 아, 그럼요. 제 최애가 세터 포지션입니다. 오이카와 토우라고. 그분 팬. 그분은 그분은 졸업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졸업하고도 잘 되셨어요. 다행입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끝나고도 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급을 듣자마자 공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 앞에서 돌아 나왔던 수는 그 이후에 계속 멘붕 상태였어요. 왜였을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는 빚이 있었고 작년 2월에 다 청산을 한 후에 친구였던 지웅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잠적을 했던 상태였어가지고 그쵸.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었어서 지웅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놀라서 뻑하죠. 여친과 약속이 있었던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을 까먹고 한 달 뒤에 그 일로 여친과 헤어졌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일을 가지고 술을 갈굽니다. 그만 갈거라. 근데 갈굴만 하긴 하다. 근데 어차피 다른 여자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10년 만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서 헤어졌던 거면 쭉 생각이 날만하지. 아무튼 회사 일을 어찌저찌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에 밥 먹고 씻고 쉬려는데 이종 사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형 그때 왜 말 안 했냐고. 윤원 선수랑 아는 사이였냐면서. 어쨌든 공이 이걸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근데 수는 이제 그걸 한번 받은 다음에 그냥 보고 접어놨죠. 연락을 해달라는 메시지였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못하지. 아무튼 며칠 뒤에 또 사촌이 쪽지를 가져다 줍니다. 수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또 공이 또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게임 캐스트 같았어. 1쾌 1쾌예요. 이거를 전달해 주십시오. 정규 캐스트 아니야. 그냥 1쾌. 하지만 보상이 없다. 보상은 없다. 그냥 윤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다. 그렇다. 세 번째 쪽지가 왔을 때 다신 주문을 안 받겠다고 곤란해하는 이종 사촌한테 적당히 핑계를 둘러댔고 바빠서 쪽지를 잃어버렸다, 까먹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전화를 못했다. 핑계로 둘러대고 결국은 수가 공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자는 공한테 수는 그러자고 해서 2일 뒤에 프라이빗 바에서 만나게 돼요. 수는 공이 왜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수는 공을 만나서 그냥 내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이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건 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고 수가 공한테 왜 만나자고 했냐 물었고 공은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수는 자리가 불편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공은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되게 의문스럽죠. 그쵸. 초반에는. 수와 공은 중학교 때 배구 경기로 처음 만났어요. 수는 세화 중이었고 그 친구인 지웅은 영훈 중에서 각기 주전 세터를 맡으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공이 그때 영훈 중의 1학년으로 배구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입이었습니다. 서전트 점프가 뭔지도 모르는 초초초 신입이었다고 해요. 그때 수는 공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반박자 더 빨리 뛰어올랐으면 우리가 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공이 폭풍 연습을 해서 영훈중을 상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리고 경기할 때마다 공은 오늘은 어땠냐며 조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적인데. 그러니까 수는 니네 팀 가서 물어보라고 해놓고도 결국 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줬어요. 친절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은 주말에 이제 구청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수한테 연습 상대를 해달라고 했고 공은 수과 도시락도 싸갔고 매주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근데 서전트 점프 뭔지 알았어요? 대충? 제자리 뛰기. 몰랐어요. 검색해봤어. 근데 거기 설명 나오잖아요. 수가 설명해주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뛰었을 때 얼마나 높이 뛰는지 그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면서 와 근데 가만히 뛰었는데 저 높이라고? 막 이러면서 제자리 뛰기도 안 되는데. 굉장한데? 막. 시간이 흘러서 수는 고등학교에 갑니다. 덕영고로 입학을 했는데 여기 세계관에서 체육 특기생이 보통 영훈고로 간다고 합니다. 체육 전체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배구는 약간 명문이래요. 영훈고가. 아까 영중, 영훈고 이렇게. 그래서 영훈고에서 입학 권유가 있었는데 근데 영훈고가 사립인가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수는 함께 배구를 했던 선배인 안희태를 따라서 덕영고로 갑니다. 안희태는 계속 나와요. 응, 계속 나오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인간이 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인간이 괜찮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둘이 같이 뛰면서 대통령배 전국대회도 우승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공도 원래는 영훈고 갈 예정이었는데 수를 따라서
덕영고로 왔다고 네.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연습하고 맨날 햄버거 사 먹고 공이 수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수는 비싸서 돈 없어서 싫다고 하고 공이 자기가 사준다고 수한테 가자고 해서 다 사주고 근데 공은 햄버거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먹는 기색이었고 주문할 줄도 모르고 그랬대요. 네. 수는 단둘이 있을 때 형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고 공도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죠. 그 약간 이때 미자들인데 조금 느낌 있지 않았어요? 전 미자일 때가 더 좋았어요, 사실. 그 뭔가 이러면 안 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 뭐야 되지? 묘한 그 배덕감이라 해야 되나? 아, 그게 약간 둘이 썸 탈 때가 네, 그 긴장감이 재밌었다니까요. 있었어. 물론 이어지고 난 다음도 좋았는데 썸 탈 때 그 느낌이 맞아. 풋풋하니 괜찮았습니다. 맞아.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서 수가 일하는 MN 스포츠는 25년 된 스포츠 의료용품 회사로 보호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간단한 보호대 이렇게 팔다가 요즘에는 프로 선수들도 상대로 팔고 좀 더 전문적인 그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반인 상대로도 조금 장사가 나름 잘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조금 커진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프로 선수들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직 선수였던 수가 이제 제품의 보완점을 찾아내고 회사에서는 그 의견을 바로 받아서 적용도 해주고 바람직하죠. 그쵸. 현실에 없는. 그쵸. 아니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다녔던 회사는 아니다. 저도. 아무튼 그랬고요. 수는 회사 일을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공한테 뭐라고 연락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수는 대충 버티다 보면 공이 리그 때문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란드 리그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도 한국에 있으니까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던 중에 토요일에 이모 가게에 갔는데 공이 또 배달을 주문했어요. 이놈 새끼. 수는 이때다 싶어 자기가 배달을 갑니다. 수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때 왜 갑자기 없어진 건지 궁금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고 공은 절반은 맞췄다고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왜 스무고개 하는 거야? 쉽게 말해주지 않겠어. 쉽게 말해줘버리면 소설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수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말을 안 해줘요. 결국 공이 알게 된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공이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쵸. 근데 수는 공이 옷 속에 교정용 컴프레셔웨어 재질을 입고 있는 게 슬쩍 보였고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부상인 거냐고 물어봤으나 공은 팔꿈치가 말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은 그 대답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치. 수가 공을 대면대면 하다가 공이 부상인 걸 알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공은 갑자기 왜 이러냐. 내가 불상이라고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 아닌데. 이때 사실 맞나? 과거 공이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 수가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네. 수의 친구인 지웅이는 지웅이라 그러니까 좀 왜요? 웅이? 옹이? 영훈중 배구부 총모임에 가요. 지웅이는 이 모임에 안 가고 싶었지만 지웅이 모임에 나오면 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출석하곤 했다고 합니다. 역시 공이 나타났고 공은 지웅에게 수랑 만나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둘은 결국 연회장 밖 호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이 수에 대해서 지웅이한테 취조를 합니다. 그냥 직접 물어보면 좋겠어. 취조하지 말고. 지웅은 그래서 이제 나도 작년부터 연락을 했고 희태형이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 그 형한테 먼저 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공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냐 했지만 지웅이는 모른다고 희태형한테 물어봤어. 떠넘기기. 동네 북이요. 지웅이 아무리 해도 수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공은 지웅에게 대신 다른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쵸. 무슨 부탁이었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는데 수는 희태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이제 지웅이도 같이 만나기로 이제 했죠. 술 먹자고 불렀는데 지웅은 공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색했는데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술도 먹고 이러다가 지웅이 이제 먼저 뻗었고 모임이 쫑이 났어요. 그랬죠. 네. 그러고 있는데 공이 수의 원룸으로 쫓아왔고 공이 딱히 뭘 한 건 아닌데 왜 안 하지? 집을 확인하고 얘기라도 하란 말이야. 쫓아서 뭐라도 하라고 라면이라도 먹고 가란 말이야. 집을 확인하고 가려고 했고 근데 이제 수가 집이 좀 외진 곳이라서 집이 좀 오래되거나 좀 그런 데는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네. 찬바람이 솔솔. 그러면 뼈에 골병 되니까 부상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는 하는 수 없이 급히 자신의 차에 공을 태우고 히터를 킨 다음에 콜택시를 불렀죠. 공은 수 차에서 수의 회사 명함을 챙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를 보자고 한 이유는 너무 쉬운 거라서 금방 맞출 줄 알았는데 계속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대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못 맞춘 걸까 안 맞춘 걸까 안 맞춘 게 아닐까요? 맞출 수 없었던 게 아닐 맞출 수 없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너무 돌아갔어. 어쨌든 공은 선배가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라고 하고는 콜택시를 타고 돌아갔죠. 수는 이종 사촌인 혜민이 놀러와서 공의 경기 영상을 틀어서 같이 보게 됐어요. 혜민이 돌아간 후에 수가 이제 혼자 남아서 노트북으로 공의 경기 영상을 봤는데 공의 등번호가 수가 이제 옛날에 선수였을 때 등번호였던 11번이었고 수가 너무 사랑인데. 직진. 너무 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수가 아니야 우연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공이 선배가 보고 싶어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수는 결국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공 생각을 떠올리게 됐죠. 네, 낚였지 이미. 그렇지. 미끼를 시게 이미 물었다. 말려버렸다. 스며들었다. 원래 근데 이미 스며들어있는 상황에서 그쵸. 스며들 것도 없어. 이미 뭐 서로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리고 공이 12월 31일에 급하게 출국을 합니다. 김주영은 공의 중학교 동창이고 공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었는데 공이 이제 딱히 그러니까 선수 활동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서 기자들이 싫어했죠. 기자들이 막 시비 걸려고 열심히 날조 기사를 퍼뜨리거나 했다고 해요. 가짜뉴스. 그러면 이제 인실주술을 해서 고소를 열심히 날리면서 고소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명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친한 친구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있긴 한데 맞죠? 약간 친구보다는 동료의 느낌. 팀메이트는 아니지만 동료의 느낌.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돌아가서. 현재랑 과거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덕영고가 우승 후에 영훈고에서 합동 연습을 제안을 해와요. 영훈고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감독이 쟤네가 우리한테 연습 경기를 신청을 해? 맞아. 이렇게 놀랄 정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영훈고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덕영고 학생들이 갔는데 이름값을 하듯이 시설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수는 공이 이런 학교를 두고 자기네 학교로 온 게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지웅이가 공이 선배 봤는데 인사 안 한다고 틱틱거리고 수가 우리 후배 괴롭히지 말라면서 실드를 쳐주고 그리고 지웅이는 수가 영훈고로 안 와가지고 아직도 삐져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잘 삐지는 친구예요. 근데 뭔가 너무 친하지 않아요? 친하죠. 같은 학교도 아닌데. 근데 참 잘 지내. 친하면 좋지. 귀엽게 그냥 놀아요. 삐져도 막 투닥투닥 되는 수준이고. 맞아. 그리고 고2인 수가 3학년 중심인 구성이 이제 2학년으로 바뀌면서 주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담감이 컸고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근데 1학년들 분위기가 이상했고 알고 보니까 합동훈련 때 공의 집안이 상상도 못할 그 엄청난 부자인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질투를 시작으로 소문이 부풀어가지고 나중에는 뒤로 돈을 먹여서 주전을 하게 됐다는 말도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오졌죠. 그쵸. 아니 실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맞아. 사실 수도 자기가 주장이 되면 부를 위해서 부모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거절했는데 그 희태는
유소년 스포츠를 후원해주는 기부자가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었고, 수는 그때 이제 그 후원자가 공하고 연관된 걸 알게 돼요. 그쵸. 공의 부모님이 다 돈 대준 그쵸, 거였지. 도와준 거였죠. 그리고 특히 수는 2학년들이 뒷담에 연관된 게 화가 났어요. 공이 오기 전까지 덕영고가 원래는 시설이 좀 열악해서 운동 후에 샤워도 줄 서서 했고 따뜻한 물도 오락가락 해가지고 거의 냉수마찰 이걸 어떻게 겨울에 운동 여름이면 괜찮지 겨울에는 운동 절대 못한다. 그랬고 난방도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이 온 다음에 다 리모델링 싹 했지. 그리고 이거 엄청 비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돈인가 봐. 세상은 돈인가 봐. 아니 그럼 지들이 그걸 다 써놓고. 그러니까 잘 써놓고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면 되지. 맞아. 어차피 그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면은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도 그래도 1등 했던 고등학교니까 스카우트 같은 것도 잘 되고 지들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 계속 하면 될 것을. 맞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수가 이제 걔네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힘들면 입이라도 다물지 욕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2학년 중 한 명이 우리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꿍얼거렸고 찌질해. 근데 수가 그럼 이 중에 공보다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공은 모든 연습에 참여하는 건 물론 항상 1시간 30분 빨리 왔고 오후에도 이제 10시 반까지 남아가지고 뭐 뒷정리를 거의 공이 하는 수준 아니었을까? 그렇죠. 거의 다 후배니까. 일요일도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습을 했대요. 어떻게 이래? 아니 얘가 저보다 더 적게 자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저는 최소 7시간 이상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침 7시 못 일어나요. 출근할 때도. 아무튼 연습벌레였던 거죠. 잘하는 네. 것도 있지만 연습벌레였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 그랬고 수가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라고. 할 말 없으면 연습이나 하자고 했고 맞아. 2학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이니까. 맞아. 더 하던가. 열심히 하면서 공보다 열심히 했으면은 할 말이라도 있는데 공보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 똑같이라도 하던가. 그럼 그것도 그렇게도 아니면서.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 다니기는 하란 말이야. 맞아. 수는 항상 공한테 얻어먹기만 했고 용돈을 모아서 한 번씩 공한테 사줬다고 합니다. 수는 뒷담 사건이 있던 날 온 돈으로 음료를 사주면서 밀크쉐이크랑 오렌지 주스. 밀크쉐이크는 자기가 먹었을걸? 내가 사주면서 좋아하는 거. 오늘 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공은 내 진짜 딱히 신경 안 썼어요. 맞아. 별로 그런 거에 아니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수만 신경 썼죠. 그러면서 수한테 고맙다고 하고 수가 맨날 밀크쉐이크만 먹으니까 공이 그거 맛있냐고 물었는데 맛있다고 얘기하다가 손등에 음료가 흘렀고 그때 공이 수의 손등에 흐른 음료를 핥아 먹었고 이것들이. 그러다가 공이 수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여기 참 좋지 않았어요? 아 여기 좋아요. 안 보이시겠지만 저랑 개다리님의 입꼬리가 매우 올라가 있다는 거. 광대가. 매우 아니, 좋았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아니. 이 부분의 그 분위기가 네. 좋습니다. 정말 그, 미성년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섹트인 것 같아요. 네, 어른보다 어떻게 보면 옷 입고 있지만, 그럼. 모지는 그 느낌. 옷이 입고 있는데 흐르는 색텐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옷을 벗고 있는데 흐르는 색텐은 사실 그거는 그냥 아니야 그것도 가끔은 좋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옷을 입고 오지는 게 진짜 흐르는 거니까. 그럼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수는 얼떨떨해 했고 왜 그런지 묻고 화를 내던가 하려고 했는데 공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음을 참고 있었다고. 그래서 수가 황당해하면서 내가 당했는데 왜 네가 울고 그러니까 공이 안 때리냐고 해요. 수가 때렸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이 귀여웠어요. 그쵸. 그렇지. 그때 귀여웠지. 연하가 그래서 저러는데 어떻게 이겨. 그럼. 안 때릴 건데. 그리고 또 귀여워하던 후배잖아. 맞아. 자기도 감정이 없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럼. 그랬지. 아무튼 그래서 안 때릴 건데 앞으로 다른 후배들 가르쳐줄 때 째려보지 말라고 해요. 공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고 수는 공이 뚫을 기세로 째려보니까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이 째려볼 때마다 다른 애들은 자세가 틀린 줄 알고 헷갈려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공이 고분고분 답을 안 하고 침묵하니까 수는 내가 그렇게 줬냐고 물었고 공은 내라고 대답을 했죠. 굉장한 직진이지. 그치.
한 200km로 달리고 있다. 돌진. 수는 공이 답이 없으면서도 호감을 넘은 충성을 보이니까 뿌듯했어요.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뿌듯했지. 이렇게 막 실력도 이제 쑥쑥 늘어가는 후배가. 맞아. 부지런하고 실력 좋고 돈 많고 잘생긴 연하가 저렇게 돌진하는데 그럼. 실아래가 어딨어. 좋지. 그리고 그렇게 둘이 키스한 후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연습 끝난 샤워실에서 조또맞다도 하게 됩니다. 그쵸. 사춘기니까. 그럼 아주 아이고, 혈기가 왕성한 운동을 저렇게 10대잖아요. 하면 남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그럼. 공이 아주 저돌적이고요. 개다레님이 아주 마음에 들고 흐뭇했다고 합니다. 좋잖아요. 저도 좋았어요. 아니, 사실 이거는 웹에도 있으니까 그래도 책으로 근데 봐주세요. 책으로 보는, 그러니까 웹에 있는 건 본편까지니까 저는 아직 웹전을 못 본 상태예요. 근데 좀 바쁜 게 끝나면 개다리님한테 책을 빌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재판되면 책을 살 수도 있겠지? 재판 근데 왜 광고가 아직 안 올라오지 모르겠어요. 12월에 올라오려나? 근데 12월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뭐 급할 건 없으니까. 그쵸. 나와주면 감사한 거지 뭐. 맞아. 그리고 흐뭇한 과거 회상은 이제 여기까지. 그랬죠. 공이 폴란드로 되돌아가서 경기를 하는 걸 잠들기 전까지 본 수는 그날 밤 꿈에 공이 나왔고 당황하게 됩니다. 꿈에 나온 게 약간 19금 느낌이었지 않아요? 아니었나? 아무튼 아니야 19금이었으면 제가 써놨을 거야. 그러면 그냥 나왔었나 보다. 아무튼 이렇게 건조하게 써놨을 리 없어. 그렇다. 꿈이 묘해서 아슬아슬하긴 했지요. 수는 정신을 일단 공하고 마주친 이후로는 계속 공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어쩔 수 없이. 수는 21살에 이력서도 없이 공장에 찾아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품 공장에서 10년을 일하고 개발부로 옮겨간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수가 낙하산이라고 뒷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 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많이 나와. 많이 나와요. 결국 개발부에서 직접 해명도 했는데 수가 워낙 이제 조용하게 살아서 그냥 이렇게 뭐 얘기 잘 안 나대고 하는 이런 스타일.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이제 들어도 무시하는 성격이라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도 뒤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회사 창립 멤버인 개발부 최 부장과 공장 담당 박 부장은 술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렇지 조용하게 일 잘하고 그러면은 아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외형이 호감상이잖아요. 맞아. 노래도 잘해. 그럼. 그리고 수는 어쨌든 며칠째 퇴근 후에 집에서 공의 경기를 계속 봐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보다가 수가 공의 팔 움직임에 불편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덕질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실제로 공의 팔꿈치 염증이 갑자기 재발을 했는데 공의 형인 윤석이 주치의였는데 악화될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했고 공은 또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접근을 거부하는 상태였어요. 옛날에 어깨 부상으로 수술하고 재활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영 에이전트인 주영의 기억에 19살의 공도 상태가 피폐했습니다. 한편 수는 공이 부상인 걸 확신한 후에 계속 잠을 못 자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공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공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5번째 걸었을 땐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하라며. 일단 오죠.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요. 그쵸. 그리고 구정 연휴에 수가 다시 공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전화가 켜져 있었고 로밍 안내 메시지가 뜨지 않았어요. 수는 공이 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공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아파트는 응답이 없었는데 현관 문 앞에 서 있는 수한테 주영이 나타나서 아는 체를 해요. 그러면서 공 만나러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치.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수는 35층인 공의 집에 찾아갑니다. 35층. 로열층이겠죠? 부럽다. 수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찾아왔다고 했고 공이 들어오라고 했고 수는 확인하려면 공의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공의 안내로 집에 들어간 수는 팔꿈치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약간 이거 덧 같은 느낌이에요. 수는 왜 전화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고 했고 공은 처음에 받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쫓아올까 궁금해서 안 받았다고. 밀당이 오죠. 최대한 당겨보려고. 그래서 낚인 수. 그리고 공은 자기 팔꿈치가 스트레스성 염좌라고 했고
수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공은 내가 뭘 요구할 줄 알고 겁도 없다면서 구두계약이라서 무르지도 못한다 하니까 수는 안다고 물을 생각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치? 스스로 입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랄까? 갑자기 백지 계약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사인하고 준 거지. 한국은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공은 그 와중에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알았으면 더 다칠 걸 그랬다. 이놈 새끼가. 운동선수가 못할 말이 없어. 수는 일단 상태 알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요. 공은 수한테 앉으라며 이대로 가면 내 팔 상태가 회복될지 어떨지 모르지 않냐고 협박을 했고 수는 그래서 이제 있었지. 어떻게 가겠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박. 수는 공이 선수로 뛰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부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게 괴로웠고 그래서 프로 선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제정신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은 제정신이면 선배랑 마주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보고 있으면 화나고 근데 못 보면 더 화나서 미치겠다고 좋았죠. 더 이런 말이 너무 더 미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약간 한계선에 간당간당한 그 느낌이 되게 굉장히 좋죠. 네. 그 이렇게 간당간당한 걸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쫄깃한 마음으로 맞아. 보고 있는 거지. 저기 언제 끊기지? 안 끊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고 그랬고 공은 그때 도망친 거에 대한 죄책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가 맞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2번이나 도망칠 순 없지 않냐 이렇게 했고 공은 할 줄 아는 게 뭐냐 알아야 시키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고 그러면서 청소, 빨래 이런 집안일부터 덮밥 먹는 건 어떠냐. 먹는 덮밥 아니고요. 그쵸. 그거죠. 어떠냐 물었고 수는 동공지진을 했죠. 그쵸. 공은 우선 수한테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수는 요리를 할 줄 몰랐죠. 사과를 깎아본 적도 없다고 한다. 이놈이? 그냥 생으로 먹는 거지. 원래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먹어요. 섬유질이 많다고. 그리고 결국 공이 다 하고 수는 재료 다듬는 흉내만 냅니다. 그렇게 수는 설 연휴 내내 3일 내내 공의 집에서 새끼 식사를 만들고 먹고 치우고를 반복해요. 그러고 나서 힘들어. 이제 출근했더니 공의 부상 기사가 뜬 걸로 시끌시끌했어요. 수는 그래서 또 공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수 회사에 영업부에 이모준 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를 험담을 하는 대표 인물이었어요. 나쁜 놈. 악역이죠. 괜히 수 때문에 자기가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었던 건데요. 근데 부서부터가 다른데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약간 키 크고 잘생겨서 샘내는 거 아닌가 싶어. 그리고 수는 이날 회의에서 MN 스포츠의 제품이 배구 프로팀과 첫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그걸 늘리고 배구랑 농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걸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모준 대리라는 사람이 시장이 야구가 더 큰데 야구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반박을 했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구가 크긴 하니까. 그렇죠. 팬도 이제 팬층도 넓고 근데 야구는 이미 그런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한 상태라서 그쵸. 레드오션이지. 포화라서 뚫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의 의견에 대부분 공정을 했어요. 그쵸. 일단 뚫을 수 있을 만한 곳을 노리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이모준 대리는 전형적인 찌질 악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후에도 수를 열심히 씹었고 수는 원래 그런 일에 반응을 안 했고 공 생각을 하느라 1도 신경을 안 썼어요. 걔를 생각할 여력이 없지. 네, 데미지가 안 나왔죠? 근데 구내 식당에서 이모준 대리 그룹이 공의 부상 기사를 언급을 했고 이모준 대리가 계속 공을 깠어요. 한때 잘 나가면 뭐하냐. 결국 부상 입지 않았냐.
부상인 선수 어디다 쓰겠냐 이러면서 막말을 열심히 했고 참 앞뒤를 보지 않는. 그렇죠. 조용히 밥 먹으면서 듣던 직원들도 조용히 왜 저러냐는 반응으로 이모준 대리를 봤죠. 수는 평소와 달리 임대리에게 다가가서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리고 살면서 입 조심하라고 영업부가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되겠어요? 이러면서 다신 안 좋은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통보를 하고 갑니다. 멋있었어. 그쵸. 수가 가만히 있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움직일 수 있지만 정말 한 그냥 줌도 안 필요하지 되는 않아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한때 운동선수였으니까. 사람 때리면 안 되죠. 큰일 나요. 배구를 했었다고. 스파이크 달리던 사람인데. 손으로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얼굴 뭉개진다고? 임대리는 그리고 이제 수의 그 눈빛에 쫄아서 수가 갔는데도 일어나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쪽팔린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찌질한 악역. 그쵸. 너무 찌질해서 사실 하찮았다. 굉장히 하찮은 악역이죠. 수는 여전히 퇴근해서 장을 봐서 공의 집에 가는 일과가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 약간 아니 갑자기 생각나네. 스카이워커도 집안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잘한다면서요. 공이하죠. 여기도 그렇다. 수는 집안일을 못합니까? 스카이워커는? 수가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부를 불렀는데 그게 공인 거구나. 자기의 이상형이 집안일을 하러 왔 거였지. 근데 알고 봤더니 연하였고 매우 거였죠. 좋은 전개였다. 수 아버지는 수가 어릴 때 출장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그 남은 자식들을 키우다가 위암 3기로 이거 너무 슬퍼. 그 항암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고생만 하다 결국에 2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가 이제 수가 나이가 21살이었고 여동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됐던 일인지 떡밥 일부가 살짝 풀리게 돼요. 이제 공이 부상 체크를 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게 의사 집안이라서 가족들이 다 공이 이제 그런 부상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해주는데 누나한테 체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는 이제 평소에 공한테 이제 수면제를 처방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처방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공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빼먹었는데 그 눈이 많이 내린 날에 수가 이제 공 집에서 잤을 때 공이 편하게 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쵸, 나왔죠. 아주 잘 잤지. 이게 좀 흔한 클리셰긴 하죠. 그죠. 불면증인 공이 수에 의해서 치료되는. 근데 이제 수만 있으면 잠을 잘 자는. 어쨌든 공은 누나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살짝 웃어요. 그 자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웃는 걸로 공 누나가 약간 그 15년 전의 공을 떠올리면서 그 기시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15년 전에는 수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모의 도움으로 암인 거를 이제 검사를 받고 발견을 했는데 그때 공이랑 수는 한창 뜨거웠을 때였죠. 그랬죠. 공이 많이 자주 웃게 되던 그 시절이었고 입술 박치기도 많이 하고 입술만 박치기 했을까. 초등마트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때였죠. 어쨌든 그랬었는데 수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됐었고 공은 수를 찾아다니다가 대학생이 된 희태 선배한테 이제 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희태는 오히려 수가 갑자기 주장을 못하게 됐다는 말에 당황한 감독이 이제 연락이 와서 상황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희태도 잘 몰랐고 어쨌든 수 아프다는 어머니 얘기를 편하게 하기가 어렵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수 어머니가 위독한 거는 들었었는데 공은 이제 수 어머니가 Y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걸 들었고 연세 Y대학병원은 공 조부가 병원장을 지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렇죠. 병원장. 다이아 수저죠. Y 대학병원의 병원장.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거의 다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공은 자기 누나인 윤경한테 찾아가서 수의 어머니를 부탁을 했고, 수가 이제 사라진 동안에 공이 계속 얼이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누나한테 부탁을 한 덕분인지 수가 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공한테 너 정신 안 차리냐 그러면서 대회까지 빡세게 불러볼래? 라면서 이제 다시 공 정신을 차리게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공은 다시 배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 이제 살짝 웃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 공이 누나가 느낀 기시감이 이것이었죠. 어쨌든 다시 이제 과거 회상은 지나가고, 공이 이제 부상 소식으로 스포츠 브랜드 업계가 공한테 제품을 어필을 하려고 두문분출 중이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쵸. 공이 이제 워낙 뭐 유명이- 집이 빵빵하니까 협찬도 안 받고,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고르는 걸로 유명해서 공이 이 제품을 쓴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 이제 마케팅 효과가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공한테 어떻게든 이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부도 그렇고 회사 전체에서도 이거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수는 공 집에 갔다 휴대폰을 두고 왔고, 수가 자려고 누웠는데 휴대폰이 없는 걸 이제 자려고 할 때 알은 거예요. 출근 전에 미리 이제 핸드폰을 가지러 공 집에 갔는데, 그때 우연찮게 공 집에서 어떤 여자가 공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걸 마주치게 됐죠. 수는 이른 아침에 공 집에서 웬 여자가 나오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받을만 하지. 그것도 오빠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 주영의 약혼녀였고, 그 초반에 등장해서 수은의 그 임원의 가게 진상을 했던 그 고객이 H기업 셋째 아들인데, 공이 원래 이제 매년 H기업 주최 어린이날에 열리는 배구 경기에 참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갑질 사건을 하고 나서는 이제 불참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셋째 아들이 올해부터는 총책임자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가게에 전화해갖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한테 그랬으니까 나와줘 이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연락을 계속 공한테 했는데 공이 무시를 하고 있었고, 주영은 이제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었죠. 망크님 오셨어요. 해주세요. 왜죠? 중간에 끼어들란 말이야. 난입해. 뭔 내용인지 모르시겠는데? 괜찮아요. 알아서 들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날 수는 저녁에 지웅이랑 히트랑 지웅이는 지웅이랑 희태는 수의 제가- 친구입니다. 팟캐스트로 들을게요. 팟캐스트로 들을게요. 히태는 수의 과거 고등학교 선배고요. 네. 지웅은 라이벌 학교의 라이벌이었죠. 동급생 라이벌. 지인이요, 지인. 네. 하지만 친구. 네. 친구처럼 됐고요. 네. 어쨌든 둘과 술 약속이 있어서 거길 갔는데, 수는 평소랑 다르게 취해서 뻗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전화가 계속 왔고,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지웅이 그걸 받았고 저런. 위치를 알려줬고, 그랬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웅이 이거 목소리 싸가지 없는 게 꼭 내가 아는 싸가지 없는 놈이랑 목소리가 똑같아 라고 네. 했는데 그놈이었죠. 그놈이었죠. 귀가 좋으시네요. 네, 그건 공이었고요. 난 전혀 구별을 못하는데. 지웅도 그 사이에 술이 만땅 취해서 뻗어 잠든 수한테 막 주정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무이자 무담보야?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막 모든 소리를 했고, 네. 공은 곧 술을 얻고 사라졌고, 네. 다음날 수는 비몽사몽해서 깨어났는데, 네. 지금 수가 공집에서 가정주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부업으로요. 네. 공짜로. 아, 좋겠다. 어쨌든 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 공짜로. 네. 그래서 공집 공한테만 좋은. 네. 어쨌든 수가 깨보니까 공집이었고 네. 자기가 공의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망연자실했고, 네. 이때 공은 술도 못 마시는 애가 해장국을 참 잘 끓여서 수한테 먹였죠. 네. 좋네요. 흐뭇했습니다. 수는 혹시 자기가 어제 뭐 실수한 거 있냐 물었는데, 공은 저녁 많이 했을 것 먹고 같은데.
저녁 먹고 말해준다면서 더 무서워. 또 밀당을 했고, 저녁 먹고 나서 공이 전날 밤 수가 공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끌어안고 울기도 했다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 때 공이 생각나고 보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는 그때 기억나고, 이게 이제 맨날 참았던 게 한번 터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공은 울고 있는 수한테 그때 자신의 누나한테 병원비를 부탁해서 자존심 상처 입혀서 화나서 연락하지 않았던 거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수는 그거 사과할 일 아니라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 거 맞는데 그때 정말 고마웠었다고, 오히려 그때 안 도와줬으면 3학년 마지막까지 배구를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또 수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났고, 네. 수는 그쵸, 직장인의 숙명, 다시 출근했습니다. 저런 투잡. 출근을 할 수밖에 없지. 일요일에 수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공한테 말을 했어요. 네. 네, 마음을 다잡을 시간 여유가 필요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4일 뒤에 회사로 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이 워낙 유명한 배구 선수라서 사람들이 공을 보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수는 연예인이구나. 거의 연예인급이죠. 스타 배구 선수. 네. 그럴 수 있지.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군. 수는 공한테 따로 연락이 없이 볼 일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자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을 거라 상상을 못했지. 왜지? 나라면 이게 더 이상해. 나한테 볼 일이 있나 보구나 했을 것인데. 이미 김치국과 설레발 미친 듯이에요.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늦지막히 내려가서 이게 멀리서 뭔 일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 공이 수를 발견하고 수한테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라고 하던데, 점심 그쯤- 늦게 먹네. 그래서 그때 솔직히 12시엔 딱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12시 9시 되면 출근일 약간 텐데. 혼미해진단 말이야. 한 12시 30분부터 이제 기다려진다고. 11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늘 배가- 뭐 먹지? 배가 아프잖아요. 배고픈 것 같아. 계속 꼬르륵거리면서. 9시 출근하면 뭘 먹고 있어줘야 된다고. 맞아. 조식을 안 먹으면, 안 돼. 간식을 아침에 먹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은- 11시부터 배가 고프죠. 그게 아니면 라떼라도 한 맞아. 라떼라도 먹으면 그란데 사이즈. 괜찮아. 톨 사이즈 안 돼. 그라드 사이즈여야 돼. 많이 그 정도로 마셔줘야 된다고. 많이 먹어야 돼. 와, 근데 12시 30분 늦네요. 그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열띤 토론.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그럼, 수 없어. 그럼. 공은 12시 반에 이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찍 왔네요라는 말을 했고, 수는 얘가 뭔 용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네. 부장님이 나타나서 수한테 혹시 아는 사이냐면서 네. 물어보고, 부장님 좋아하셨겠다. 아, 배구를 엄청 좋아하시구나. 매우 좋아했죠. 왜냐면 이 팬이신 회사에서 거야? 지금 공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인기 있는 배구 선수. 스타 배구 선수. 우리 제품 업무적으로? 써주면 최고. 인플루언서. 광고 효과? 엄지척.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죠. 수가 뭐라고 대답하지 라면서 고민하는 사이에 공이 생각이 많네. 선배랑 점심 먹으려 왔다고 아. 시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때 옆에 서 있던 최 부장과 이 과장을 선배라고? 이러면서 둘이 엄청 선배일 놀랐고, 수도 있지, 왜. 선배인 거 모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 둘이 그런 너 관계인 배구 거예요. 했었어? 뭐 이런. 그래서 공이 이제 점심시간까지 15분 남았는데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부장이 아니야, 오전 업무 다 됐어. 나 시작 방법 식사하고 없지? 맞아. 아유, 빨리 밥 지금 먹으라고. 가. 괜찮아. 그래서 15분으로 뭐가 되진 않습니다. 천천히 밥 먹고 오라고 맞아, 이러면서 없어도 돼. 얘기를 하면서 공한테 자기 명함을 이렇게 은근슬쩍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넘겼죠. 안면을 텄네요, 덕분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수가 빨리 밥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네. 공이 코스 요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서 두 빨리 시간 먹고 걸리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수는 밥을 다 먹으니까 공이 내일 회사 끝나고 영화 보자 그랬고, 수는 나 당분간 야근이라고. 그랬더니 공이 그럼 로비에서 기다리면 될까요? 이러니까 또 로비에서 기다리면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이 몰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는 집으로 가겠다고, 청소는 어떠냐, 빨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수가 공한테 제가 멍 때리는 걸 느끼시면서 내가 이렇게 저게 뭐지? 이러고 있어. 뭐든지 하겠어 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공수표를 날렸어요.
무모하네요. 네. 그래서 빨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했는데 이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분이 할수 있는 게 담당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뭘 해주겠어. 그쵸. 그쵸. 나보다 월등히 모든 면에서 나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때 이제 공수표 날릴 때 공이 덮밥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덮밥밖에 없었어요. 초장부터 날리고 시작했구나. 네. 목적이 그냥- 뚜렷했어. 200kg로 직진을 했죠. 공은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수는 이제 13년 전에 공이 부산당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라고 모질게 이야기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이 그 수술 받고 재활을 받으면 됐는데 네. 왜 모질게 얘기를 해야 했을까라는 네.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추억이 묘화된 거라고 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그때 일은 아직도 떠올리면 끔찍하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수가 그러면 욕하든지 때리든지 하라고 덮밥이라니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공은 저번에도 나 제정신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잊었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 근데 이건 너무 신고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느낌이야. 아니에요. 공은 영화 보자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가 어쩔 수 없이 알겠다 영화 보자고. 네. 네, 영화는 보자고 한 건 고소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는 공이 급하게 구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공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곧 뭐지? 폴란드로 돌아가야 돼서 그렇다 의미 아,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공이 폴란드에서 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는 무슨 뜻인지 몰랐구나. 약간 다른 의미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러니까, 시한부인가? 혹시 시한부? 왜냐면 수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또 동공지진을 했는데 네. 공은 이제 그 수 반응을 보면서 네. 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 그런 거 인물 추측을 하고 네. 또 이제 선배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선배. 네, 아까 얘기한 그 지인분이요. 네, 희태 선배한테 물어서 확인을 했죠. 상황 파악이랑 조사가 되게 딱딱딱. 이제 철저하신 분이다. 둘은 이제 약속대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여동생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수의 여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은 막내예요. 그렇군요. 네, 여동생이 없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수의 집 2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집이 물바다였어요. 타이밍이 참 적절해. 그럼요. 이건 집을 비울 수도 없어. 고맙다. 집에 있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갈 곳도 없을 줄 알았으나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네. 회사에서 편도 1시간 반인 거의 네. 왕복 3시간이죠. 네. 거기에 자기 이제 집이 있으니까. 다른 집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자고. 아니면 숙박시설에서 자고 나중에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집주인이 참 좋은 괜찮네. 분. 좋은 사람 만났어. 난 그냥 조금만 참아봐요 학생 이런 거 같아. 물받았는데. 내일 물받았네. 전화해볼게. 금방 수리해줄게. 조금만 참아봐. 지금 열어놓고 가. 창문에 환기 잘하고 창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썩는다. 잠그지 말아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통 그러죠. 되게, 주인집이 양심적이야. 되게 선하신 분. 좋은 사람이야. 만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수는 그 집주인의 다른 원룸에 우선 지내려고 그랬는데 공이 네.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반색을 하면서 너무 잘 됐다. 내 돈 안 써도 되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어쩔 수 없이 수는 당장 네. 이제 눈앞에서 알겠다고 동의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공한테 너 집에서 지내는 거 불편한데 저도 못 먹는 애예요. 사양하겠다 그랬더니 네. 공이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더 데려가야겠다면서 네. 수의 차키를 빼앗아 가버렸죠. 되게, 되게 좋았나 봐요, 이 장면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집에라도 들어가야 뭔가 더 진전이 있지 않겠어요? 진짜 진전이 너무 느렸구나. 아무 진전이 없었어 사실. 딱히 없었어. 수는 공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손님방을 쓰면 약간 정식으로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상한 애네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보는 사람 더 불편하게. 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그렇게 거실을 너무 고집합니다. 불편할 것 같아. 집주인도 불편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수는 공이 새벽까지 잠을 안 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신경이 쓰였죠. 불면증이 있군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공이 잠을 잘 못 잔다고. 원래 그래요. 저 운동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필요할 텐데. 30분만 뛰어도 힘들어가지고 꿀잠. 자는 뒤. 저는 10분 이상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나도 진짜 그래요. 나 무슨 내가 30분 한 줄 알았는데 7분 지나가 있고 특히 림피트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시간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엄청 오래 한 줄 알았어. 보면 그냥 한 10분도 헬스를 많이 한 거야. 그럼 까버리지. 다시 나네. 한 판하고 됐어 그만해. 랩을 끝낸 다음에 오늘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끄지. 아무튼 그랬죠. 그래가지고 수는 회사에서 일찌감치 일을 끝낸 다음에 네. 이제 좀 다행이네요. 딴 일을 했죠. 스포츠 선수들의 수면 리듬에 대한 아 그래도 회사에서 검색을 다른 해보고. 일을 했군요. 네. 네. 다 걸린다. 하지만 큰일 일을 난다. 잘하니까 괜찮다. 아 일 잘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수네 회사의 영업부는 죽상을 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됐나 보다. 이제 공한테 어떻게든 컨택을 하려던 게 다 실패했는데 네. 수는 개발부거든요. 아 근데 개발부의 수가 자기들이 열심히 씹어대던 수가 공이랑 영업부가 술을 싫어했어요. 양아치도 공이랑 그렇고. 선후배 사이였던 게 밝혀진 거죠. 네. 공에 의해서. 네. 수의 상사가 공한테 명함도 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껏 수 뒷담을 열심히 깠는데 그쵸. 뒷담만 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괴롭혔을 앞담도 것 같아요. 앞담도 까고 뒷담도 까고 양아치들이네. 응. 사람은 역시 근데 앞일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수한테 다리 놔달라고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에이, 그 정도면 철판 깔아야지. 영업분데 뭐. 하지만 여기 영업부는 그러지 못했다. 아. 안타깝네요.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맞아. 철판 무릎 되게 가볍지. 수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죠. 그렇게 갖은 수를 다 했는데 맞아. 컨택이 안 됐는데 완전 눈앞에 두꺼운 줄 있으면 바로 무릎 꿇지. 하지만 바지가 무릎 꿇어야지. 여기 영업부는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다. 안타깝네요. 쓸데없이. 영업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영업을 못하나 봐요. 응, 그런 거 같아. 안타깝네요. 공은 아니태 씨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요. 수는 집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자냐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의 불면증이 치료가 될까 싶어가지고 공의 침대에 같이 누웁니다. 이상한 판단이지만, 네. 네. 기승 공이 딱히 잠을 못 자고 있어가지고 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면은 나갈까 싶었는데 그때 네. 공이 수한테 가지 말라면서 잡았고 네. 그러면서 불러 들어온 호박. 그러면서 수의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냐고 네. 암 때문인 거냐고 물어봤고 수는 네. 암 때문이라기에는 거의 근데 암 때문이지 뭐 음. 몸이 약해서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했고 네. 뭐 약간 신장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투석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합병증이군요. 그렇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가지고 약간 자기가 생각을 해도 좀 담담한 느낌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날은 수가 먼저 잠들긴 했는데 공도 네. 결국은 잠을 좀 자기는 잤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네. 최 부장 씨가 좋은 분이에요, 이분도. 그럼요. 수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공의 인터뷰를 따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요. 그렇게 공은 해야죠. 평소에 인터뷰를 잘 안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원래 신비주의 스타였구나. 그냥 그냥 귀찮은 딱히- 걸 굳이 하지 않는? 음. 굳이 막 다이아 스폰서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러니까 굳이 그렇게 언론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부럽다. 그래서 아무튼 마케팅부 제품 소개 카탈로그인데 네. 사장도 공이 회사에 방문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최 부장한테 사장님까지. 최 부장 야 공이 왔었다는데 잘해봐. 한번 한들이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엮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는 결국 밤에 침대에서 공한테 얘기를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안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달라. 착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공은 싫다고는 안 했다고. 좋 좋지는 않은데 대신 조건이 있다. 딜. 그쵸. 딜을 걸어야지. 이게 무섭다고. 공짜로 해줄 순 없다. 아니, 남을 위해서 왜 수가 딜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조건이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얼핏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 정도야 네. 뭐. 난 더 심한 거 부탁할 줄 알았는데. 나도 맞아. 약간 조마조마해서 무서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 네. 수는 공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익숙함과 낯섦의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고. 아, 뭔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얘 일들이 생각나서? 과거의 일도 생각나고, 그때 딱 끊고 헤어졌었는데 계속 이제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눈앞에 만나고 있네. 아, 옆에서 이제 걔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고 기분이 묘한 거지. 그렇겠다. 얘가 이렇게 선수로 잘 커가지고 옆에서 선수로 인터뷰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고 있네. 있고 맞아. 내 후배였는데. 세상 감회가 참 새로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신기한 느낌이었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랑 현재를 오가면서 전개가 되니까 네. 이제 또 과거의 얘기가 나오는데 10대 때 공의 부상을 먼저 눈치챈 건 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이 병원 가라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감독한테 말해가지고 진찰을 받게 됐고 수술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가족이 다 의료계인데 가족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야. 그쪽 기술이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근데 공이 수랑 오래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안 간다고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네. 철이 없었구만. 자기를 보낼 거면은 형 미국에 같이 가요. 이랬던 거야. 수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한다고. 나 가장이라 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고. 맞아. 엄마하고 아프고 돌아가셨구나.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 엄마 아프고. 그래도 소년 가장이었구나. 동생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돼 이랬는데 공이 병원비 때문이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요. 수는 네가 자존심이 뭔데? 말이야. 자존심이 네가 있어서 뭔데? 내가 거지 새끼냐고 공을 집에 가라고 합니다. 선 넘었네요. 그러면서 막무가내인 공한테 미국 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네. 어깨 고치기 전까지는 안 볼 거다라는 말로 공을 쫓아냅니다. 모질게 했네요. 맞네. 졸업식도 하고 집에 있는 수한테 공의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수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 지금껏 병원비가 미성년자 혜택이라면서 좀 지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그랬었거든요. 보험금이 나오듯 뭔가가 나왔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다 공이 누나랑 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를 조작했어.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혜를 받은 거지. 수는 지금껏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걸 나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무너지게 됐고 고집이야. 네, 그치. 받을 수 있을 땐 받아야 돼. 맞아.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 그래서 갚습니다. 공의 어머니는 수한테 공의 곁에서 떠나달라는 말을 하려고 온 거였고 뭐? 말 그대로 준비된 강원도 별장에 네. 여동생과 들어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요. 그 후에 수가 공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 비용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계좌번호 안 알려주시면 공한테 찾아갈 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그 네. 수는 공장에 들어가서 빚을 갚으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야근 많이 했겠네요. 그리고 몸이 축날 텐데. 다 갚아서 이제 깨끗하게 텁니다. 네. 대단하다. 생활력. 그리고 정지인 나중에 것도 다 했다 그랬어 자기가. 휴가 안 많이 갔다고. 나와요. 휴가 많이 열심히 안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나중에 안희태 씨한테 수가 사라진 후 반년 뒤에 공이 미국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전해 들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현재로 와서 수가 퇴근해서 오니까 공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공 아버지의 팔순잔치였다고 합니다. 건강하시네요. 공이 거길 간 사이에 수는 자기 집에 짐을 더 가지러 갔다 와요. 네. 근데 수가 집에 돌아오니까 공이 생각보다 일찍 와 있었고 네. 그래서 수는 의아했어요. 네. 근데 공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워낙 유명한 의사고 명의. 병원장. 그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의. 약간 어떤 수술에 특화된 사람 막 이런 식이었다고 그랬다. 그럼 병원장이면 일단 대단히. 유명한 의사고 그래가지고 팔순잔치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 공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와 또 공하고 찍힌 대기업 회장 장년지 손년지 때문에 혼담이 오가고 있다. 공과 결혼하게 될 여자가 아닌가. 그런 찌라시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쵸.
흥미진진하지. 재밌거든. 수는 그 기사를 보고 지금껏 미룬 고민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웅이한테 전화를 해서 네. 자기가 지낸 오피스텔을 이제 부탁을 해요. 지웅이는 부동산 업자입니까? 아니요. 지웅이네 친구. 집? 아, 지웅이네. 오피스텔을 갖고 있나요, 혹시 지웅이? 그럴 수도 있어. 지웅이가 고등학교에 운동을 같이 하던 애예요. 절친이군요. 그래서 좀 아니, 근데 예전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면 안 돼? 그게 아직도 수리가 안 돼. 아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아직 못 찾았대. 못 찾았대. 한 군데만 더 뒤져보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저기만 더 바꿔야 돼. 뚫어보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고통스러워.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집을 빼주지. 그냥 집을 부셔. 다시 아무튼 지워. 지웅이한테 오피스텔 정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는 네. 짐 정리를 한 후에 내일 짐을 짐을 빼겠다. 옮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공이 이유가 뭐냐고 했고 수는 네. 그게 이유가 필요해? 라고 아니, 했죠. 왜 같이 살아야 되지, 말이야. 나도 성인이고 나도 원래 내 집이 있었는데 왜 맞아.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되니? 이랬던 거지. 그럼요. 공이 수를 잡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고 네. 수는 나 같은 사내새끼 말고 여자랑 살으라고 했죠. 룸메이트 어때? 룸메이트 좋은데. 맞아, 그 룸메이트. 넓은 집에. 되게 좋은데? 왜 부럽다. 그러지?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럼. 쉐어 공간과 개인 공간을 나누면 되는데 왜 그래요? 방도 있겠다. 침대도 있겠다. 맞아. 아무튼 그랬는데 공은 네. 여자랑 같이 살면서 뭐 하라는 거냐고.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형이랑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형이라 그랬나? 선배라 그랬나?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를 덮치려고 했죠. 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아 그쵸. 몸으로 화를 냈지. 화를 내고 있군요. 수가 당하다가 따귀를 때리며 그만하라고 했고. 수도 화를 냈군요. 근데 그 손으로 따귀 때렸으면 강스 파이크 오빠! 손도 되게 크던데, 배구 선수들. 진짜 크던데. 얘도 체격이 둘 다 작지 않단 말이야. 와, 배구공처럼 날아갔겠네. 멍이 드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야. 되게 부풀어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세게 안 때린 것 같아. 그랬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뺨싸다구를 때리면서 그만하라고 했고 네. 공이 그만두고 한 대 맞고 정신 차렸어. 잠깐 이렇게 휘까닥했던 정신이 다시 돌아왔지. 그만두고 먼저 잘하더니 나갔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 수는 짐을 챙겨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네. 문이 안 열려요. 문이 대문이. 어떻게? 현관문이 안 열리고 어떻게 그걸 밖에서 잠그지? 감금. 돈이면 다 된다. 그랬고 인터넷도 끊겨 있고 자신의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난 기지국 부순 줄. 오후 늦게 공이 돌아왔고 네. 공이 수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수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아, 오늘 형이 너무 아파가지고 와, 회사 입장에서는 112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는 몰랐지. 하지만 저 유명한 선수가 찾아와서 직접 아니야. 얘기하는 걸. 사실 기사 찌라시. 유명 선수 알고 보니 두둥. 개인 생활. H모 씨와 감금. 감금 두둥. 아무튼 다행히 무단 결근은 아니었지만 네. 또 회사 사람들이 수군될 거 생각하니까 저는 짜증나죠. 머리가 아팠어요. 네. 수가 갇힌 동안 공은 수 집에 짐도 다 빼왔어요. 그리고 공은 곧 폴란드로 되돌아가야 해가지고 훈련 중인데 김주영 씨가 공이 자기랑 상의도 없이 인터뷰를 했다면서 공을 찾아왔습니다. 김주영 씨는 매니징이에요? 네. 네. 김주영은 공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수의 이름하고 공 어머니 이름이 써져 있는 서류를 본 기억이 있다면서 그걸 끄집어냈죠. 네. 수는 결국 주말 포함 6일을 쉬고 출근합니다. 리프레시 날렸네. 아니, 내 연차가 날아갔는데 뭐가 부러워. 아니야, 병가. 어. 병가 처리됐다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거 병가 아프다고 서류 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치만- 회사가 되게 주먹구구구만. 아니 근데 상사들이 수의 스님. 직속 상사들이 수를 예뻐해. 아, 대신 수는 차키를 공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빼앗긴 거 아니고. 뭐라도 빼앗긴 맡겨야 거죠. 됐어. 인지를 잡힌 거지. 담보. 차가 없는 수를 공이 직접 자기 차로 출퇴근을 시켜줘요. 편하네. 숨 막혀. 몸은 편해. 아, 그렇구나. 출근을 하니까 수는 다쳐서 입원한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공은 김주영의 말과 지나가듯 들었던 단서들을 조합해서 큰 누나인 윤경 씨를 찾아가서 아,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네. 수가 사라지고 자기가 찾지 못한 원인이 네. 다름 아닌 자기의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된 맞아. 공은 분노했죠. 그렇겠죠. 내가 엄마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좀 집 가면 다 뒤집을 것 같아서 누나한테 왔다고 이러면서 착하네. 응. 효자네, 배려는 효자. 할 순 없잖아.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만 응. 착해. 공이 출국하기 이틀 전
네. 수의 여동생은 수가 공의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찾아와요. 네. 여동생은 빚다 갚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하필 공집에 가 있냐고. 아, 당장 나오라면서 수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공이 옆에서 듣고 반응이 없자 수는 공이 전말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여동생을 진정시키고 보낸 후에 네. 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해보자. 공이 수한테 폴란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아, 목적은 이것이었어. 내 가족 때문에 내 사람 놓치는 병신 같은 짓을 자기가 10몇 년 전에 나 했었다고. 이제 어른이거든. 수는 공이 자기를 찾고 다닌 걸 알고 있었고 5년쯤 지났을 때 공 어머니의 비서가 연락해 보는 거 어떠냐며 물어왔고 엄마 쪽도 약간 컨택을 시도했었네요. 미친놈처럼 찾아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너무 미쳐서 날뛰니까? 적당히 해라. 자기가 직진을 멈추지 않았지. 아, 그렇구나. 자기가 싫다고 했고 아, 본인이 거절하셨군요. 지금도 공- 거절하고 있지만. 공을 아는 모든 사람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못하게 막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이 나 다시 만난 거 후회하냐고 물었고 수는 대답을 못합니다. 긍정인가? 출국날 공은 어머니 집에 평소처럼 식사를 하러 갔고 네. 공은 어머니한테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수가 인생 꼬이는 거 2번은 못 본다고 경고를 했죠. 딱히 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꼬이긴 꼬였어. 아, 그래요? 어쨌든 공은 폴란드로 갔고 수는 남겨졌고 네. 집을 구해 이사를 합니다. 갑자기 순탄해지네요. 모든 게 해결되는 느낌이지, 왜?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 해결되진 않는데 좀 더 진행을 해야 해결이 되지만 네. 아무튼 그랬는데 수는 계속 공과의 일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지웅이와 희태를 불러서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네. 공하고 사귀었었다. 와, 사귀었었다고? 미친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귀었었네. 근데 엄마가 와서 돈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던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그리고 쫓아가. 이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일단 아, 마무리입니까? 마무리입니다. 와, 네. 마지막에 저한테 굉장히 난 그냥 해피엔딩입니다. 같은 선후배인 줄 알았네. 그리고 마스터. 당연하게도 해피엔딩이고요. 아니, 사귀었던 주제에 여자나 불러서 놀아. 이 대사는 왜 친 거지? 재판 예정이라서 스포는 없지만 어처구니가 없네. 망쿠님한테만. 따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음. 잘 끝나요. 네. 다 읽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했군요. 네, 만나서 잘 되죠. 네. 수가 굉장히 딱딱한 스타일이네요. 아, 맞아요. 무심수. 어쨌든, 영앤리치 앤핸섬은 너무 좋고요. 엔앤소. 불가능해요. 앤 핸섬까지 가야지. 영앤 리치. 난 안 돼.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영앤 리치. 영앤 리치에서 근데 꾸밀 수 있어. 멸치면. 아니, 꾸밀 수 있어. 근데 좀 깔끔하게만 입어줘도. 뭔가 사람의 아우라라 그래야 되나? 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움으로 이렇게 재수없는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면 말라깽이여도 멋있을 수 있어. 아이, 그리고 이제 옷을 잘 입겠지. 그렇게 맞아. 되면. 스타일링을 갖고. 나름. 어쨌든, 공이 직진하는 게 아주 맛집이고요. 되게 급발진하시는 느낌이었어. 이게 색깔이 되게 좋은데 네. 색깔 부분을 앞에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둘이 계속 흐뭇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광대 이렇게 둘이서? 웃어가지고 이게 참 좋았는데 이 막 더운 곳에서? 그랬고요. 네. 키아님의 다른 작품이 그 소원이나 공화나 뭐 스카이워커 이런 거보다 네. 그건 좀 잔잔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막 색탱이 터지진 않았는데 여기 조금 공이 네. 약간 네. 딥다크하면서 미쳐있나요? 광기는 가려다 망한 것 같아. 근데 막 그렇게 너무 매운맛을 조금 싫어하시면 살짝 요 정도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운동선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이 약간 너무 직진해서. 공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색텐 오시고요. 네. 공이 이게 행동이나 이게 말이 네. 좀 줄여야 되니까 말을 다 못 썼는데 되게 그 수에 대한 욕망이 드글드글한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좋았고 되게 형 하는 게 참 좋아요. 선배, 그- 선배. 배덕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저 살짝 막판에 여동생이 바람이었는데 네. 안타깝네요. 여동생이 약간 지랄했을 때 하지만 여동생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예. 약간 그 좀 갑자기 나섰을 때 야, 음. 이현아 그만해. 근데 나도 오빠밖에 없잖아요. 가족이.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만 만나려? 살짝 빼면 괜찮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고 네, 덧밥이 계속 본편의 미수고요. 아, 진짜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마지막 부분엔 나오는데 네, 계속 앞부분은 미수고 근데 색텐이 오져서 그걸로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음. 씬이 막 나와도 음. 안내한 거보다 음. 차라리 색텐 오지는 게 나아.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둘이 마음 맞고 또 제대로 하니까 또 좋았고 이게 수가 전직 운동선수라서 몸이 네. 버텨주거든요. 버틴다는 게 웃겨. 버티는 문제였구나. 공이 이제 막 즐거운 문제가 몰아붙이는데 아니었어. 잘 버텨요. 그래서 아주 흐뭇하고요. 좋았습니다. 여기 그게 나와요. 발췌를 했는데 네. 한창인 30대 두 남자가 다시 일정이 있는데 긴 시간은 필요치 않았다. 한창이죠, 30대. 네. 그런가? 15부터 한창인 것 같지만. 15살 때부터 만났어요? 아, 그치. 얘네 고등학교 선생님. 둘 다 동전공 동정수예요. 아, 네, 오래 참았죠.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았는데? 너무 길게 서른이라고? 참았다. 30까지 어떻게 참아? 심지어 딱 30도 아니야. 그리고 공이 이제 수한테 형 울면 다시 덮치고 싶잖아요. 네, 그랬죠. 좋았죠. 그렇구나. 음. 딱히 마이웨이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더 섹시해, 마이. 올해 말에 이미 올해 말이지만 네. 재판 하신다고 벌써. 했으니까 네. 네. 곧 다시 생각이 만날 수 있으신 있구나. 분들은 네. 재판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아님의 로테이션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을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